2003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잠깐이었지만 사스 바이러스라는 것이 태국에 사는 교민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보다 라이언에게는 어려운 시절로 기억됩니다. 낯선 외국에서 태국으로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어 태국에서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는 지인이 한국인, 태국인 동틀어서도 몇 명 안 되었는데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무인 지경의 상황. 그때 태국으로 와서 처음 만난 태국 여자, 지금 현재 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수업 받고 있는 지상이 엄마를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상이 엄마가 당시에 일하던 곳은 일화인삼 태국지사. 당시 한 달 월급이 12,000바트 정도였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녀는 바싹 마른 내 지갑에 매일 500바트를 넣어주고는 나갔습니다. 그 500바트를 가지고 온누시에서 동생 사무실이 있던 실롬으로 BTS 타고 가면 25바트, 다시 거기에서 내려서 약 1km 정도 오토바이 타야 합니다. 그 오토바이 다시 타면 10바트. 사실 이 10바트도 아끼려고 대부분 걸어서 가곤 했습니다. 동생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뒤적이다가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사무실에 홀로 출근하던 한국인 여자 오피와 함께 솜땀에 카오니아오 시켜 먹으면 다시 30바트 쓰고 5시가 다 되어가면 퇴근 아닌 퇴근을 하지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던지라 동생 사무실에서 숙소가 있던 온누역 로터스까지 거의 한 20km는 될 겁니다. 더운 태국의 수쿰빗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터스 안에 있는 푸드코너에서 지상의 엄마와 80바트로 저녁 식사하면 하루 100바트 정도, 우리도 4,000원 정도로 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도저히 숨을 쉬기 어려운 날에는 500바트에서 남은 돈으로 태국 서민이 먹는다는 생솜이라는 술을 사서 코딱지만한 숙소로 들어가서 안주도 없이 깡술로 술을 들이키곤 잠들곤 했습니다. 태국의 무더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답답했고 하루하루가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탈출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논이라는 주스 들어보셨나요? 동남아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쇼핑센터 들르면 꼭 사가지고 간다는 상품. 이 논이 주스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배경을 알아보자 합니다. 2003년 당시에도 논이 주스는 사람들에게 꽤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꽤 알려져 있었고 당뇨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강남 아주머니들에게 미용 효과로서도 효능이 있어서 논이족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품이었죠. 그렇지만 태국산 아니라 미국산 논이 주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병에 10만원, 15만원대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연히도 태국 줄라롱권 대학에서 발표한 논이에 대한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태국산 논이가 미국산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요지의 그런 논문이었죠. 그렇다면 태국에서도 이미 논이 주스가 판매되고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논이 주스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백화점, 시장은 물론이고 라민트라 쪽에 있는 패션 아일랜드, 방콕시 외곽 주변 지역 여러 지역까지도 아니나 다를까 태국에서도 이미 논이 주스는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당시 이옥들이 병 하나에 겨우 150에서 200바트 정도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바트 미만으로 단가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쇼핑센터에도 아주 적합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하다는 거죠. 당시에 꿀로얄 젤이 중심으로 판매하던 쇼핑샵에 제대로 된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논이는 썬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그 쓴맛에서 효능이 나오지만 그 쓴맛을 줄이고 음용하기 편하도록 꿀이나 과일 주스 같은 걸 함께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태국산 논이가 팔리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정도로 판단되더군요. 조잡한 상표와 디자인, 싸구려처럼 보이는 물건, 이런 기본적인 점만 보완을 해서 생산하게 된다면 상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논의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 일 없어 무료하지만 무언가 탈출구를 찾아서 찾아간 채모 사장의 사무실. 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하시죠.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시렵니까? 순진했던 라이언, 그에게 그동안 준비해온 논이 주스에 대한 자료를 다 공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본이 있었고 라이언에게는 자본이 없었으니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나면 상품이 탄생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이었죠. 자본이 있는 사람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품을 만들어내더군요. 만들어진 논이 상품을 같이 앉아서 시험도 해보고 문제점도 보완해 나갔습니다. 지나치게 주스나 꿀을 많이 넣게 되면 논이 자체 효능이 떨어집니다. 이것보다는 약간의 선맛이 더 나더라도 효능 우선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에게서 이국의 태국 여자가 채워주는 500바트, 그런 생활이 한 달 가까이 되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한국으로 출국하였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신발 하청 공장에서 외국인 노무 관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노니 주스. 사스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다시 여행객들이 태국으로 돌아오자 노니 주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국뿐만이 아니고 베트남에서까지도. 생산을 한 채모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저랑 지분을 나누기로 한 제품인데 제게 한마디도 없이 상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거요. 만들자마자 마침 아는 동생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줘버렸어요. 제품에 대한 지분권을 나와 약속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딴소리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생각해낸 상품 노니 주스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느낀 것이 아이디어는 자본에게 쉽게 먹힐 수 있다는 교훈만을 배웠죠. 이번 수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노니 주스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는데도 마치 모르는 일처럼 얼버무리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법률 회사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한 달에 5만 바트, 두 번 총 10만 바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분 재력가지만 남에게 이유 없이 그냥 돈을 주는 분 절대 아니라서 참 고맙게만 생각했더랬죠. 노니 주스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도 했고 라이언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망각하는 자는 속은 편하니까요. 그냥 이분이 도와준 부분만 선의로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최근에야 한 사건을 계기로 과거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태국 교민사회에서 일어난 분쟁인데요. 그 분쟁을 중재하면서 양측이 화해하도록 애쓰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가진 고집과 독선적인 부분을 다시 느끼면서 아주 불현듯이 옛날 일들이 모두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베푼 선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굳이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과정보다 결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인 것도 이제는 아셔야 할 때일 겁니다. 과정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시로선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결과였다면 이제 그 결과만이라도 공정하게 넓은 마음으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라이언이 뺏긴 결과는 단 10만 바트로 퉁치겠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